이 구역 내에서는 3억 원 이상,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 내에도 6억 원 이상이면은 전국적인 다 조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뭐 38세에 그냥 일반 가구주다 라고 하시게 되면 1억 5천 넘는 거 구입하게 되면 자금 출처 조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수도권 3억짜리 집 살 때도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 야, 이제는 3억짜리 집을 살 때 이제 조사를 한다는 내용인데 3월부터는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 집중 조사.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3월 달부터죠. 3월 달부터 서울뿐 아니라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비규제 지역 등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죠? 다음 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대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까지 넓어졌고 이 구역 내에서는 3억 원 이상,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 내에도 6억 원 이상이면은 전국적인 다 조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전수조사죠.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 6억 원 미만을 제외,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미만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집을 구입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전에도 자금 출처 내역은 적성해서 내는 건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내역을 리스팅해서 기재했다면 지금은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증빙까지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귀찮아졌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특이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현황을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집이 내지는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이 여기 속해 있는지를 봐서 조정대상 지역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것들, 뭐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업다운 계약서를 좀 의심하는 거죠. 그다음 증여 의심 거래, 차입금 과다 거래. 왜냐면 증여가 아니라 이제 빌려서 보통 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부모로나 아니면 뭐 친지한테 돈을 빌려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뭐 실제로 빌린 경우도 있지만 뭐 소위 그냥 가라로 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작성만 해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잡아내겠다라는 건데 빌린 것 자체를 다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과세당국에서 너는 빌린 게 아니야. 너는 그냥 이걸 살려고 빌린 척한 거지. 이거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잡아내기 힘든 거고 다만 과다하다.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한번 의심을 하고 조사에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뭐 주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의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힘든 사례를 조사 대상으로 추출해서 이거 소명 자료를 내라고 해라. 그리고 소명을 못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벌금을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도 나와 있다지만 15종 서류가 의무화됩니다. 그죠? 예금 잔액 증명서, 납세 증명서, 부채 증명서는 15종, 이거 집 살려면 이런 거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대 이상의 가구주가 3억짜리 집 살 때 자금출 조사를 하는데 뭐 자금출 조사 대상이 지금 요렇게 줄어들었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요건 줄 알고 있었는데 요거더라고요. 최근에 지금 현행은 이제 이겁니다. 요거. 그래서 가구주와 비가구주를 나누는 거는 그냥 결혼 유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혼하면 가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신 분들 30세 이상, 뭐 38세에 그냥 일반 가구주다 라고 하시게 되면 1억 5천 넘는 거 구입하게 되면 자금 출처 조상이 됩니다. 일단은 기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장하죠. 그러니까 물론 자금 출처 조상이 된다라고 모든 조사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럼 1억 5천이면은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 1억 5천 미만짜리 집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전부 다 넌 조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40세 이상 나이가 상당히 이제 좀 뭐 나름대로 경제 활동도 오래 했고 남자로서는 한 십몇 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돈도 모을 만큼 모았는데 너도 3억 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예, 저는 사실은 이 기준이 전에 있었던 이 기준도 굉장히 낮아서 이거 너무 낮다.
좀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낮췄죠. 더 강도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30세 이상인 사람 뭐 37, 8세 되는 분들이 2억짜리 미만의 집을 구입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돼요. 집 2억짜리 자체가 없는데 사실상 전수조사 수준인데 이걸 더 낮췄죠. 지금. 그래서 지금 가구주 같은 경우는 1억 5천 3억이고요. 비가구주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더 낮죠. 보통 절반이거든요. 1억 5천의 절반, 3억의 절반. 예. 그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둘이 아닌 혼자 싱글이니까 그만큼 돈도 덜 벌 것이다, 못 벌 것이다 하는 거겠죠. 뭐 상식적인 생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30세 이상에서 7천만 원, 40세 이상에서는 1억 5천만 원 이상을 구입하는 싱글들은 1인 가구는 뭐 사실상 전부 다 뭐 전수조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세 미만인 거는 30세 미만이 뭔 돈이 있어? 그냥 5천만 원 이상이면은 다 조사가 된다라는 거죠. 조사 기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부 다 조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미만이면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조사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거를 넘기면 조사할 수도 있어라는 기준이에요. 조사를 한다 안 한다의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 나왔었던 수도권 3억짜리 집 살 때도 작업주소 조사에 대한 Q&A 국정 브리핑 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두 번째. 서울에서 자녀들이 집을 살 때 부모 도움 없이 사기가 솔직히 힘들죠. 비싸니까. 그럼 편법, 불법 증여라고 간주하는 금액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 법대로 5천만 원 이상 신고 안 하고 증여했을 때 위반인가? 최근 언론에서 개인들이 법인을 설립해 집 사는 경우 많다고 보도하는데 이런 경우 불법성 여부가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 부모 도움 안 받고 서울에서 주택 구입이 어려운 것 아니냐 증여에 대해서 기준이 있느냐 하셨는데 그에 대한 별다른 기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기준을 세울 수는 없죠. 다만 의심스러우면 하겠다라는 겁니다. 의심스러우면 하겠다. 부모 도움을 얼마 이상 받고 얼마 이하 받고 이런 건 없죠. 이런 건 없지만 네 나이 또래에서 네가 상식적으로 네 나이 또래 평균 연봉으로 봤을 때 내지는 네가 제시한 너의 연봉으로 봤을 때 네가 이 집을 샀을 때 분명히 누군가 도움 받았고 그 도움을 받은 게 증여세 기준 이상이 되고 했는데 너가 지금 그 제출한 자료가 없다. 난 증여를 받았거나 한 자료가 없다라면 이런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사례 3에 보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5억 5천 차용했다가 나와 있는데, 예.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의심스러운 사례인지 이건 누가 봐도 의심스럽죠. 예. 아니 뭐 의심스럽다기보다 차용증을 작성해 놓는 게 좋습니다. 뭐 부모 자식 간에는 뭐 차용증 없이도 물론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해야지만 좋겠고요. 그리고 이자 같은 것도 좀 일정 부분 받는 게 좋습니다. 예. 뭐 그래야 좀 더 합리적이죠. 상식선에서 아무리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이자 같은 거는 받는다.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550이 아니라 5억 5천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무상으로 빌려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증여로 강하게 의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집값 담합이 나오는데 집값 담합 관련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데 인터넷 카페나 주민자치 등을 통해 얼마에 내놓지 이하는 내놓지 말자. 그 다음에 뭐 매수자뿐 아니라 매도자에 대해서 통장 내역 등을 보내라고 해서 논란이 있고 있는데 이 조사에 매도자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차용증을 쓰면 괜찮냐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족 간 금전 거래 가능하죠. 당연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금전을 요구한 시기와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가 다른 경우 뭐 이렇게 의심스러운 경우가 되는 거지. 뭐 어머님한테 내지는 뭐 친척한테 동생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이렇게 주면은 그게 정확하게 되면 내가 1억을 빌렸어. 근데 한 달에 30만 원씩 주기로 했네. 이렇게 해서 받은 게 있고, 준 게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금전 소비재차 계약서 같은 걸 써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는 나중에 30만 원을 주고 나서 몰래 얘가 30만 원, 1년 360만 원 다시 돌려줄 수 있겠지. 그쵸? 아예 나 받을 생각 없어. 그냥.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적어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의심스럽지 않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너 빌려준 거 아니잖아. 어? 너 그냥 얘 그 동생이니까 준 거잖아. 이렇게 의심한다 한들 증거가 없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고 인정은 하되 가족 간 금전거래 가능한데 차용증 뭐 빌려준 게 뭐 19년 12월인데 차용증을 20년 8월에 썼어. 뭐 나 뒤늦게 이상하지. 빌려준 게 있던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의심 사례만 아니라면은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도 됩니다. 빌려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특정 가격 이하의 저가 맵을 취급하는 중개업소 배제.
야, 니네 왜 이렇게 싸게 팔아? 우리 아파트를? 니네 부동산을 거래 안 할 거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입주민들이 우리 10억 이하로는 팔지 맙시다. 이런 것들. 요게 지금 현재 중개업법상 담합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3월 달부터 2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고 이 이후부터에는 업무방해 행위 등등등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겠죠. 담합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매도자 지금 뭐 조사하느냐에서 뭐 논란이 있었던 기사 저도 봤는데 원칙적으로는 매도자 용처를 묻지는 않는답니다. 단 이 거래 사례에서 불가피하게 뭐 10억짜리 거래인데 통장 오간 내역이 5억이야. 5억은 어떻게 줬어요? 뭐 현금으로 줬습니다. 이상하잖아. 요즘 같을 때.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일 경우에는 매도자도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은 그러니까 매도자는 전부 다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을 때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일단 그 정부의 국정브리핑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래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꿈쩍도 안 하죠. 뭐 거래 위축 우리는 불법적인 것만 조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1번 사례는 부모가 전세로 들어오고 그 전세금을 합쳐 주택 매매한 사례예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전세가 동네가 7억이야. 근데 부모님이 이제 들어왔어. 전세가 들어왔어요. 근데 부모님이 들어오면서 뭐 대출을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부모랑 같이 합쳐서 들어온 건데 증여해주기는 안 되고 명의도 자식 명의로 해야 되니까 전세로 들어오는 형태 돈은 같이 쓰나 돈은 같이 모은 거나 다름없지만 명의를 합법적으로 자녀한테 주기 위해서 전세 들어온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문제 이해되셨죠? 그런 사례 같은 것들도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지금 임대보증금을 부모가 내줘서 편법증여 의심돼서 국세청 통보재산을 헌정한 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러면, 뭐 전세자금 대출도 아직은 뭐 조사 못했지만 하겠다라는 얘기고, 이후에. 예, 이런 것들도 지금 의심스럽지. 그죠? 솔직히 의심스럽지,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조심해야 된다. 사실 뭐 적지 않았거든요. 알아둬야 될 것은 상황은 뭐냐면, 수도권,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 그 웬만한 빌라 조사 3억 이상이니까 그런 것들 전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비조성 대상 지역도 6억 이상인 것들은 전부 다 조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은 자금 출처가 완벽하신 분들은 아무 문제 없죠. 뭐 요즘 갭 투자 많이 하시는데 작은 것들 갭 투자 뭐 4억짜리 빌라 사는데 3억 5천 전세 집어넣고 5천만 원 그 내 돈 갖고 사는 것도 이런 것들은 뭐 조사하면 되지 뭐 내면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뭐 큰 금액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 온리 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빌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일 때 아름아름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대충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